흥미롭고 재미난 과학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엑소와 심용주 박사의 이건 왜 이럴까? 자, 붙박이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네. 자, 좀 있으면 이제 박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그거는 뭐 이제 지도 교수님의 마음에 달려 있겠죠. 그게 중간에 안 될 가능성은 없겠죠? 안 될 가능성도 있죠. 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논문은 쓴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국제학술지에 논문 2편을 준비 중인데 하나는 게재가 됐고 네. 하나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논문 다 쓰면 그 끝 아닙니까? 끝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준비 중인 그것만 게재가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교수의 그 맛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또 틀어져. 그것 때문에 틀어진다고 가만히 있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네. 유일하게 민감한 부분이 그 네. 교수님의 정말 크나큰 사랑으로부터 그렇죠. 네. 이제 떠날 수 있다, 독립한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겠군요. 네. 너무 아쉬워. 아쉽죠. 네. 아유. 제가 박사하면은 일가견이 있는데 올해로 3번째 박사 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맞아. 진짜 그래서 그래. 다 끝나고 악수하면서 독도로 심 해야 끝난 걸로. 그 전까지는 항상. 박사 컬렉터 심용주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사 컬렉터 심용주입니다. 네. 지금 박사가 몇 개죠? 실제로 있는 건 하나고요. 하나예요? 네네. 네, 3번째를 하고 있는데 앞에 하나는 엎어졌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틀어졌군요. 수료까지는 했는데 다른 박사 학위를 들어가면서 거기는 이제 포기한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또 하나가 더 남은 거네요. 지금은 이제 수의학 박사를 수의학 새롭게 박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내놓은 자식이죠. 어떤 집이요? 아, 갈라섰는데 그걸 왜 또 물어봐? 아니 엄마 얘기야. 엄마지? 엄마 얘기야. 네 10년 감수했어요. 아니, 엄마. 와, 그래도 같이 좀 살지만 않을 뿐. 네, 그런 우리 관계는 유지하고 박사님이 그래도 있습니다. 참 슬기롭게 딱 넘어가네. 저희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괜히 또 여기서 정현 씨가 아니요 안 해요 이럴까봐 내가. 자, 다행입니다. 네, 모든 게 박사인데 가정생활만큼은 학사도 못 돼요. 네. 자, 쓴 웃음을 지어 봅니다. 사는 게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제 두 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먼저 우리 심용주 박사님은 네. 동물 쪽에서는 아주 해박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앵무새로 재미 톡톡이 봤고요. 고양이로 또 두 번 상한가 맞았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동물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경험하셨고 안 하신 분도 계신가? 다 잘 알고 계신 고래. 고래를 어떻게 경험한다는 거죠? 다 한 번씩은 잡지 않나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뭐안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박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결국 고래니까 또 포경적으로 갑니다. 아유 참. 요즘은 안 하는 분들도 많대요.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과거에 많이 했었죠.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안 한 분 누군지 한번 우리가 색출해 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안 한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안 한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하신 모양이네. 쫄짜 PD 안 했다고 하네요. 쫄짜 PD 손 내려. 그 왜 들고 있어? 너무 자랑스럽게. 진짜. 보여줄 필요는 없어. 알겠습니다. 고래 얘기. 네, 고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제일 큰 고래는 흰수염고래. 흰긴 수염고래는 코끼리 수십 마리에 달할 정도입니다. 코끼리 수십 마리요? 진짜 크네. 그러니까 얘들은 물에 있으니까 이렇게 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땅에선 이렇게 못 클 거 아닙니까? 땅에 올라오는 순간 이제 호흡이 안 돼서 그죠. 죽어버리는 거죠. 호흡 부전. 너무 무거우니까 중력에 눌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장기가 다 눌려버린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림이 있죠. 갈비뼈가 있어서 갈비뼈가 체각 내에 있는 주요한 장기를 보호하는데 이 친구들이 갈비뼈가 제대로 자신의 몸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올라오는 순간 부러져요? 진 눌려서 압사가 되는 거죠. 그만큼 호흡도 물론 잘 안 되지만 눌려서 일단 가시게 됩니다. 와,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100톤이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100톤이 넘어요? 네. 미쳤다. 한 마리가? 네. 와. 처음에 그 새끼는 얼마네요? 보통 새끼들 중에서 이제 흰긴 수염고래 보통 블루웨일이라고 불리우는 종 같은 경우에는 3톤 정도. 태어나자마자. 새끼가 3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아유 이뻐 3톤. 코끼리 한 마리 낳는 거네요. 그렇죠. 코끼리 반 마리 내지 한 마리 정도 되는 거죠. 새끼가 3톤이니 뭐 대단하군요. 3,000kg. 40kg. 3,000kg. 젖을 길게 먹으면 13년까지도 먹습니다.
아. 3톤짜리 애가 네, 성인 남성 50명이 태어나는 거네 한 번에. 그렇죠. 와, 그 저제 양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고 보통 이제 그 대형 고래류들이 1년에서 2년 정도 젖을 먹이면 몸무게가 3분의 1 정도 빠져나갑니다. 아이고. 그 엄마의 몸무게가 네. 와. 특히 초기 단계에는 새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냥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 갓 태어난 고래 새끼 같은 경우에는 3톤이라고 해도 스스로 호흡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헤엄도 잘 못 치고요. 어미가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미는 새끼를 놔두고 사냥이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냥 계속 자기 몸에 있는 걸 빼서 젖을 먹이는 거죠. 와, 모성애 정말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두 마리는 못 낳겠군요. 두 마리를 낳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와, 이 두 대신에 마리나 못. 살리기가 어려운 거죠. 두 마리 다 살리기가. 네, 그게 이제 특히 향유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유고래라고 모비딕에 나오는 모비딕. 네네, 네. 머리 네모난 애들. 네네. 걔네 같은 경우에 이제 뒤쪽에서도 나오는 범고래한테 많이 공격을 당하는데 두 마리가 있으면 두 마리를 다 보호 못 하는 거죠. 아이고 한 마리를 그냥 줘야 되겠네요. 뭐 그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거나 한 마리조차도 이제 보호하지 못한 사례들이 쉽지 않게,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네. 그 향유고래나 뭐 이렇게 네. 흰수염고래 이 친구들은 그러면 무리지어서 좀 그런 나쁜 애들로부터 보호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포드라고 해가지고 보통 저희가 이제 사자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드라고 부르는데 네. 어떤 집단이 있는 것처럼 고래류 내에도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서너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 마리까지. 그걸 포드라고 하나 봐요. 네,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건 이제 그 새끼를 지키는 거지 자신을 지키는 거는 자신을 뭐 평소에 뭐 새끼를 지킨다기보다 그런 네. 무리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고래류가. 아니 고래를 공격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범고래. 아, 고래가 고래. 범고래가 네, 고래가 고래 왕인가 보네요. 뭐 고래의 크기로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보통 저희가 이제 킬러 웨일이라고 부르고 뭐 오르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킬러 웨일. 킬러 웨일. 그 저기 프리윌리 영화 있죠? 네, 그 전방에. 방조제 있으면 그때 뛰는 거. 걔네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에 하나. 그래요? 걔네 무서운 애들이에요? 엄청난 애들입니다. 오. 보통 그 킬러 웨일이 꼬리로 공격을 하는데 네. 꼬리로 한번 치면 갓 태어난 향유고래 새끼가 1톤인데 머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싸대기 한번 딱 때리면 네. 한번 딱 치면 머리가 와. 부러질 정도로. 전 그거 봤어요. 그 킬러 웨이 그 이제 판다 같이 생긴 고래잖아요. 알록달록 검은색. 네. 예뻐. 하얀색. 이쁜데 그 물개 있잖아요. 네. 걔를 맞아. 가지고 놀아. 그래서 그 꼬리로 치면은 물개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몇십 미터로 하늘 위로? 하늘 위로 날아가지고 막 수십 미터 날라서 네. 막 돌아 막 얘가. 그 자연 상태에서 예. 네. 그러니까 얘가 자연 상태에서. 더 재밌는 거는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물개나 물범류가 음. 펭귄을 가지고 이렇게 놀아요. 진짜 서로가 서로를 그냥 펭귄은 어떤 거부터 배웠네. 정어리류나 다른 물고기들 가지고 이렇게 놀고. 저는 이제 엑소 갖고 놀거든요. 제가 뱅글뱅글 돌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공중제비 돕니다. 제 의지랑 상관없이. 야, 그 강자가 약자를 너무 갖고 노는구나. 얘도 옛날에 많이 돌았어요. 네. 모 진행자부터. 네, 그 선생님한테 만나면 저를 돌리길래 네, 제가 돌면서 들어간 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대물림이 되는구나. 네네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고래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영희 씨는 뭐 자연스럽게 네. 그게 또 궁금하겠군요. 자, 고래 성생활 제가 맡겠습니다. 예. 네. 자, 고래 성생활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고래 과연 어떤 성생활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큽니다. 뭐가요? 사이즈가. 일단은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몸에 비해서도 커요, 아니면 몸에 비해서도 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래류 전체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래류 중에 일부 고래가 전체적으로 많이 큽니다. 이를테면 말보다 더 큽니다. 말보다. 잠시만요. 말이라니. 네. 왜 저래? 뭐죠? 현재 나와 있는 고래류 중에서 가장 큰 고래는 이제 흰 긴수염고래. 걔네는 전체 성기 길이가 2.5m에서 2.7m 정도. 2.7m 그것만. 야오밍보다 더 커, 야오밍보다. 근데 얘네는 덩치가 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걔네 말고 일부 고래류가 덩치는 걔네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성기의 길이는 거의 맞먹는 와.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기의 기능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뭐 또 그걸로 뭘 해요? 성기로는 성기 그것만 하는데 네. 그것만 하는데 성격 뭘 하는데? 모르지. 아니, 아니 그렇게 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넌 그게 이제 뭘 나는 왜? 그래서 작다 왜? 몽둥이 뭐 이런 걸 쓰나요? 근데 그 고래의 음경과 관련된 되게 재미있는 얘기는 네. 음경 안에 사실은 피가 차지는 않아요.
어? 그래요? 그리고 음경골, 페니스 본도 없어요. 뼈도 없다. 네, 근데 그 안에 근육이 엄청나게 있어서 네. 인간인을 비롯한 거의 아. 모든 동물들은 그냥 형태를 유지하기만 하는데, 네. 그다음에 강직도만 있는데 얘네는 움직여요, 촉수처럼. 아. 이게 저도 그 찾아봤는데 촉수물. 촉수물 그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너무 덩치가 큰 동물들 있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삽입과 빼는 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피스톤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동물들은 포유류들은 몸이 커서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코끼리나 고래는 자기 성기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게 너무 손으로 그렇게 네. 두 분 다. 고래인데. 네. 고래인데. 코끼리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 5의 다리라고. 그렇게 그래요. 코끼리는 6개네요, 그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좀 6개네요. 네. 네. 아무튼 그거는 그 관계를 할 때만 쓰는 거죠. 평소에는 사실은 혹시 고래 보신 분 중에 고래의 성기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외성기를 못 봤어요. 고래를 사실 그렇게 본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몸 안에. 네, 몸 평소에는- 안에 평생 탑재하고 있다가 네. 필요한 경우에만 거기 이제 밖으로. 마징가 제트. 까꿍 하고 나오는 네. 거. 다만 고환은 계속 나오지 않고 음경만 밖으로 나오고 참고로 고환도 큽니다. 그것만 큰 게 아니라 개도 네. 큽니다. 정액 안에 뭐 정자라고 합니까? 정자가 그것도 물론 뭐 고등어만 엄청나게 하겠네요. 많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고등어만 해요? 고등어만 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정자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물량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정자의 크기는 다 똑같고. 난 좀 다른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서구에서 내려오는 얘기 중에 바닷물의 맛이 짜진 이유가 네. 고래의 정액 때문이다라는 에이, 속설이 있을 더러워. 정도예요. 그런 얘기가 있다. 정말로 그런 얘기가 그 있을 얘기가 있다는 정도로. 겁니다. 사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한다는 많이 거죠? 한다는 거죠. 와. 그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얘네가 됐지? 뭐 고래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모든 고래에 대한 저희가 연구 결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고래 같은 경우는 쓰리썸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동시에 삽입을 해요. 동시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질로 수컷 2마리가 동시에 양쪽에서 삽입하거나 위아래로 삽입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그러니까 관찰된 결과에 따르면. 그게 저 암컷의 동의 받은 거예요? 암컷은 보통은 한 마리랑만 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네.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는 2마리랑 함께 쓰리썸이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고 그러다 보니 지난 시간에 엑소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정자 경쟁을 하는 거죠. 많이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쓰리썸이. 그냥 뭔가 일부 종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드물지 않아요? 심지어 사실은 이제 뭐 거의 모든 포유동물에서 해부학적으로 클리토리스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네. 해부학적 구조가 있거든요. 성감대. 네, 있습니다. 암컷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단 병코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섹스를 합니다. 그래요? 네. 사람만 한다며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 정윤 씨가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사람의 특권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하면서. 네, 오늘부로 바꾸시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보노보나 침팬치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앵무새도 자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돌고래의 경우 자위를 한다는 앵무새 얘기까지는 뭘로 제가 하죠? 모르겠지만 앵무새 뭘로 해? 깃털로 해? 앵무새는 그냥 항문 총배석을강을 가지고 이렇게 비빕니다. 그냥 매끄러운 곳에다가 또는 거친 곳에다가 수컷, 암컷 다 그렇게 자위를 합니다. 비빈다고. 네, 이렇게 비빕니다. 신기하네. 고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때 어디 때려야 됩니까? 야이 새끼. 아니 뭐 네.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래 같은 경우에는 암컷들의 경우 그 성적 쾌락을 위해서 섹스를 한다. 그런 경우들이 그래요? 발견되고 있다. 점점점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그럼 이렇게 막 암컷들이 막 네. 눈도 감고 떨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고래의 경우는 사실은 네. 저희가 고래를 관찰하는 시간이 위에 숨쉬러 올라올 때 또는 해수 표면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긴 한데 분명히 발정기가 아니에요. 일단 병코돌고래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번 정도 발정이 오는데 발정기 이외의 시기에 교미를 해요. 반복적으로. 그건 이제 즐거움이네. 네, 그건 즐거움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아. 실제로는 그 돌고래 수컷들 같은 경우에 뭐 해외 사례도 많이 해외 이제 뭐죠? 그 가십성 기사도 많이 있는데 사육사한테 성기를 꺼내서 부비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돌고래가요? 네. 사육사한테요? 네, 또는 이제 돌고래 체험 같은 걸 하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걸 하는데 그럼 이제 돌고래 그 이제 생리 중인 여성이 돌고래 등에 올라타고 한 바퀴 도는 그런 걸 할 때 그 생리혈에서 느껴진 어떤 화학적인 성분 때문에 발기를 해서 이제 이른바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머리 수준은 거의 같습니다. 아 근데 저도 그게 봤는데 유튜브에서 음. 조회수 몇 천만이 넘었는데 암컷 돌고래가 남자 사육사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질투를 하고 여성 사육사가 오면 막 물을 뿌려 오지 말라 그러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거 보고 되게 야, 신기하다. 돌고래도 아니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고래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물 시속 뭐 한 110km 아. 가까이 달리는데 그게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 그게 쉽지 않지. 네, 힘들겠죠. 저항 때문에. 그래서 음. 평소에는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교미를 할 때만 수컷 쪽에서 나와 있다는 건 나오거든요. 그냥 자극을 받았다는 거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사육사는 이제 때려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와, 이 보통 내기가 아니네. 좀 건전한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좀 네. 재밌는 것 예, 같습니다. 고래가 그 참치캔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참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좋아하죠. 참치 참치 네, 뭐 잘 좋은 거 먹죠. 있으면 저희 참치 먹자. 참치나 먹으러 갈까? 네, 소고기 참치는 다 위이죠. 좋아하죠. 참치가 네. 보통. 네. 참치를 잡는 과정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참치를 그냥 한 마리씩 잡는 게 아니고 참치가 있으면 그 참치대를 이렇게 둘러쌉니다. 선단이. 그래서 늘어뜨린 그물로 참치대를 둘러싸서 오므려 가지고 통째로 어선 위로 올리게 되는데 대형 선박 위로 네. 보통 참치대 주변에 돌고래떼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잡히는구나. 네, 참치를 먹으려고 돌고래들이 오다가 또는 참치가 이제 정어리 같은 것들을 사냥하니까 참치가 있으면 돌고래들이 저기 정어리 있겠네 하고 쫓아오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물을 둘러싸면 얘네는 포유동물이다 보니까 위로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면 숨을 못 쉬어서 그 안에서 질식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해외 특히 이제 서구 쪽에서는 참치캔의 뚜껑에 돌고래하고 바다거북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싱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마크 인증 마크가 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돌고래가 혼획되어서 죽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제로 엄청난 돌고래들이 그 과정에서 죽어나갑니다. 아,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부 어선들이 돌고래 그냥 일부러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참치를 탐낸다고. 어획량이 줄어드니까. 네, 이제 오해가 약간 있기는 한데 그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참치들이 그러니까 돌고래들이 죽어나가고 물론 참치도 보호해야 되지만 돌고래도 그런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돌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허 방식의 어로 방식도 사실은 실제로는 최종적으로 돌고래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돌고래가 워낙 사회 구조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우리만큼 지적 능력이나 감성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몇 번 겪으면 이제 일종의 아드레날린 폭발로 그냥 졸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장난칠 때입니까? 정말로 진짜로. 아니 뭐 그러니까 잡지도 못하고. 선생님 맞는데 정현 씨가 지금 이 와중에 네. 장난을 돌고래가 치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돌고래 죽어가는데. 그럼 열받아서 죽는다는 거 아니야. 네, 정말 열받아서 충격받아서 죽습니다. 그렇게 그 네. 혼액돼서 잡힌 돌고래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게 원래는 그 연안이나 원양에 어로 감시단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계속 체크해요. 그 뒤로 버려버리는 거죠. 버려버려요? 와. 그거는 이제 어선들 입장에서는 쓰레기니까. 쓰레기구나. 네.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상어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로 잘라낼 텐데 이거는 뭐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샥스핀. 죽여버려. 네. 죽여버리죠. 안타깝네. 버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거 그럼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조금 지저분한 얘기 같은데 그 고래의 똥 있죠? 변. 요게 엄청 귀하다네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고래똥 얘기.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아닌데? 뭐였지? 이름 네. 뭐였지? 맞아요 그거? 네네. 향유고래 그거? 네네네. 엠버그리스라고도 하고 용연향. 영어로는 용연향이라고 용연향.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단순한 고래똥은 아니고요. 이거 토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 밝혀진 일반적인 얘기는 향유고래가 보통 대형 오징어를 많이 먹습니다. 네. 보통 짧게는 뭐 1m, 2m, 크게는 18m짜리 오징어들을 먹는데 그걸 먹으면 오징어 입이 있죠. 네. 오징어 입은 먹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오징어 입을 잘못 삼키면 그 안에서 직장 내에서 걔네가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을 하면 이제 큰 대변 덩어리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겠죠. 네. 근데 이게 수년에 걸쳐서 햇빛하고 염분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네. 원래는 씨 꺼먹고 악취가 나는 고래똥이었는데 얘가 화학적으로 변성이 됩니다. 네. 이른바 숙성이 돼서 용연향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참고로 용연향은 향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향이 거의 없고 용연향의 목적은 향기가 오래 보존되도록 하는 고정제로만 사용된다. 아 그래요? 네, 가격은 금보다 비쌉니다. 이거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하나 발견하면 그냥 팔자가
핀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향유 고래가 싼 똥이요. 향유고래가 싼 똥이 오랫동안 바다에서 표류한. 그래서 이거를 그걸 저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용연향. 용연향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이걸 뭐 한 데 쓴다고요? 향수에 못 알아채려고요 지금 동해로 가시려고요. 네. 그 향수의 향을 고정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런 데 은은하게 쓴다고. 계속 나올 수 있는.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확 휘발해 버리고 마는데 네네네. 용연향을 집어넣게 되면 용연향에서 또 얻어진 특정한 성분을 집어넣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향이 유지가 되고 저희가 트러플 보통 캘 때 개를 훈련시키거나 돼지를 훈련시켜서 네네네. 트러플을 찾지 않습니까? 네. 송로버섯. 네. 이 용현향을 찾도록 특별히 훈련시킨 개도 있습니다. 바다에서요? 그러니까 해변을 계속 도는 거예요. 해변에서. 네, 고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고래 회유지 근처의 바닷가 마을에서 금붙이 찾는 것처럼 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용현향을 사냥하는 거예요. 대박. 야, 1kg에 뭐 4천만 원입니까? 엄청난 가격. 엄청나게 비싸구나. 생긴 거는 그냥 돌처럼 생겼네요. 희끄무레하고 누리끼리 해가지고 그냥 씹다 버린 껌처럼 생겼습니다. 네, 야,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바로 가시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엑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래 이야기 아주 흥미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엑소는 어떤 이야기 또 준비해 오셨는지요?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일단 심현주 박사님께서 이 고래가 아이를 낳으면은 자기 몸무게 3분의 1이 빠진다. 눈물겹습니다. 대단한 모성애. 네. 그리고 마지막은 똥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성애와 똥을 합쳐서 어. 준비를 했는데 무리하는 거 아닐까요? 저 오늘 무리해야 돼요. 네. 심현주 박사님을 이기려면 알겠습니다. 저야 뭐. 자, 모성애와 과학의 이야기. 네네.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이 10개월간의 이제 기간 동안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끌어서 네. 이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 낳는 순간에조차도 이 산모의 긴 산도를 이제 오랜 시간 거치면서 아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재밌는 게 이 긴 산도 내에서 박테리아가 정말 많기 때문에 네. 전문 용어로 박테리아 샤워라 그래요. 아이가 나오면서 박테리아 샤워를 해요. 위험하네. 근데 그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산모의 산도에는 유익한 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사실은 완전 무균 상태였는데 네. 양수 안에서는 네. 나오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유익한 균들을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피부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출산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장내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때 이제 장내 세균으로 자리를 잡게 해주는 건데 엄마가 네. 나오면서까지 그런 사랑을 주는 건데 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왕절개를 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아이는 완전 사실은 그 제왕절개 한 아이 똥을 받아보면 똥에 아무 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무균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가 사실은 건강한 장내 세균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니까 네. 평생 아토피를 달고 살거나 피부염을 달고 살거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네, 그건 팩트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아토피가 많아지고 그런 것도 그래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죠. 오. 그래서 사실은 제왕절개로 나온 태아에게도 좋은 균을 넘길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네. 현재 우리가 가능한 방법이에요? 가능한 방법들이 이제 좀 기본적인 방법에서부터 최신 연구 결과까지 제가 네.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 모유수유거든요. 모유수유? 모유수유. 그 왜 그렇지? 그 왜 그러냐면 예전 과학자들은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일 때 이 모유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사람 몸은 그 장내 이런 걸 빼고 혈관이나 림프액 이런 걸 보면 균이 아무 균도 없거든요. 네.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런 네. 거를 이제 sepsis라고 그래서 폐혈증이라고 폐혈증. 불러요. 음. 근데 신기한 게 모유에 세균이 많은 거야. 그래요? 그거 희한하네. 그래요? 네. 오.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재밌다. 자기 작품, 자기 작품 이제 완성도 높으니까 좀 도와주시네. 이제 거시적으로 이 에피소드 자체를 완성도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얘기. 왜 그렇지? 모유에 세균이 왜 많지?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유해균은 없고 유익한 균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모유에서. 모유에서. 모유라는 것도 결국은 뭐 혈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올 건데. 그렇죠. 혈관이나 림프액을 통해서만 그게 전달되거든요. 그런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는 세균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과학자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마치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모유에 유익한 균만 타서 천연 요거트를 직접 떠먹여 주는 것처럼 이 젖가슴을 통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유두 주변에 상지하는 균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피부에 상세균도 있어요. 네. 살고 있는 균들이. 그래서 이게 유두 주변에 사는 유익한 균들이 그냥 모유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모유 속에 있는 균이 피부 상세균이 아니라 장에 사는 유익한 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계속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마치 장이랑 이 가슴은 완전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균 입장에서는 정말 먼 거리예요. 그렇죠. 근데 장에 있는 균이 계속 모유에 나와. 그 궁금한데요. 이게 최근에 밝혀냈는데 네. 되게 흥미로운 점이 우리 몸에 장 근처에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수지상 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수지가 손이에요. 손가락이에요. 뜻이 상이 그 상 할 때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진짜 자기가 손가락 모양을 계속 뻗으면서 균을 막 잡아가지고 먹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균이 나오면 잡아가지고 끌어서 먹어서 소화시켜가 죽여버려요. 세포가 그 면역 세포, 수지상 세포라는 네. 세포가. 그런데 얘가 신기하게도 장내 유익한 균만 골라가지고 잡아서 네. 안 죽여. 그래서 자기가 품고 엄마의 젖가슴까지 이동해서 이동을 한다. 모유에 이걸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와. 마치 우리가 뭐 반지의 제왕에서 이제 주인공 프로도가 있잖아요. 근데 프로도 혼자 못 가죠. 그 노예 샘이 있잖아요. 샘이 끝까지 프로도를 끌고 가서 이렇게 도와준 것처럼 아니면 뭐 삼국지에서 조자룡이 유비의 자식을 혼자 한 손으로 잡고 혈연단신 한 손으로 그 적진을 떨쳐 나와가지고 이제 구해주잖아요. 삼국지까지 갈 시간은 없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래서 이제 이게 대단하다. 그래서 모유 수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유익균을 이제 아기의 이제 장소까지 제대로 전달할 수 세균 있다. 샤워를 못한 경우에는 모유수를 하면 그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게 그렇죠. 다음은 더 좋고. 그렇죠. 근데 그 오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제왕절개하고 모유 수유도 못했거든요. 이러면 진짜 큰일인데. 맞아요. 사실 이런 경우에도 해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걸 또 이제 과학자들이 해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윤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제가 추가로 하나 재밌는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제왕절개를 한 분이 모유 수유한 경우보다 제왕절개를 안 하고 모유 수유한 경우에 유익한 균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수지장 세포가 산통을 느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진화적으로 산통을 통해서 애가 나올 때 이 수지장 세포가 지금 애가 나오는구나를 인지해서 유익균을 막 잡아가지고 평소에는 죽이는데 그걸 모유에 이렇게 던져준다라는 게 참 진화적으로 이렇게 잘 진화가 됐다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다들 제왕절개보다는 그 자연분만을 원하시는군요. 네. 해당 세포가 그러면은 혈류를 따라서 아니요, 메모리 림프관을 그랜드, 통해서. 림프를 따라서 메모리 그랜드로 옮긴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모유 수유에서 잘 안 나오고 또 이제 제왕절개를 하면은 이제 균을 전혀 못 받는 상태니까 네. 그 아이는 장이 무균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바깥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장 입장에선 너무 따뜻하고 영양분도 계속 들어오는 환경이다 보니까 유해균들이 그냥 활기를 치는 거예요. 그 장에.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냥 평생 되게 안 좋은 장 상태를 가지고 안 좋은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결국 우울증으로도 빠질 수 있고. 제가 이제 장내 세균이 좋은 장내 세균이 있어야 네. 세로토닌도 많이 분비되고 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신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거 좀 해줘요. 사실은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태어날 때 결국에는 제왕절개 하더라도 산모에 그 질액이라고 하죠. 산도에 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세균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그냥 질액을 발라가지고 아이한테 바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보니까 그 아이의 피부 쪽의 상재균은 어느 정도 잘 회복이 돼요. 근데 먹였을 때는 장내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장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내 세균이. 그래서 그건 안 됐고 잘 안 됐는데 불과 몇 주 전에 굉장히 유명한 셀 사이언스 네이처 3대 저널지 중에서 엄청난 셀에서 논문이 표지로 나왔어요. 네. 그것도 연구진이 유산균 강국의 국가에서 만든 연구진이거든요. 네. 그 LGG 유산균이라고 3세대 유산균도 그 국가에서 개발했어요. 그 어디였더라? 핀란드 아니에요? 핀란드 맞아요. 핀란드. 네. 죄송합니다. 핀란드의 네. 이제 헬싱키 대학 연구진이 네. 아니 어차피 장내 세균이니까 장내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똥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냥 산모의 지렉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산모의 똥을 바로 먹여보자. 아, 그건 너무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무식하게 사실 가는데 과학자들. 동물의 경우는 맞아요. 말해주세요. 다 빨리.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 동물은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엄마가 자기 똥을 새끼한테 먹여요. 진짜로? 네, 그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동물학에서는 수의학이나 동물학에서는 모든 수의학자나 모든 동물학자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심지어 곤충마저도 그래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엄마 똥을 애를 먹인다고요? 엄마 똥을 애한테 먹여요. 와.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저희가 현재 출산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맞아요. 저희 출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관장. 관장부터 해요. 그러면 그게 안 문제예요. 돼요. 저는 사실 집에서 태어나서 어머님의 대변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럼 대변과 함께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바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먹으면서. 먹고 뭐 이러면서. 음. 근데 지금은 다 깨끗하게 한다고 먼저 산모에게 그 3대 구력 코스가 있죠. 산모 모르십니까 혹시? 저는 잘 몰라서. 관장, 그다음에 관장을 회음 하는구나. 절개, 네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먼저 변을 다 빼요. 그러면 애는 그 변하고 접촉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여기 되게 중요한 논문에 얘기죠. 과학자도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척추 동물이 이 항문과 그다음에 아이가 나오는 산도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진화론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는 이유도 있고 여기 연구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임산부 17명을 이제 핀란드 17명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3주 전에 미리 똥을 받아놔요. 그래서 똥을 검사했을 때 유익균만 있고 유익균이 없는 사람의 똥만 따로 선별해놔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17명 중에서 딱 7명의 산모는 유익균만 있는 거예요. 똥 안에. 그래서 그 7명 산모의 똥을 미리 받아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약 3.5에서 7mg의 대변을 엄마의 모유 5ml에 타서 바로바로 먹여줍니다. 결과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왕절개를 하고 똥을 안 먹인 아이 수십 명이랑 제왕절개를 하고 그 똥을 살짝 약간의 양을 먹인 아이를 비교해봤더니 먹인 아이가 3주 만에 자연분만 한 아이처럼 장내 세균이 완전 건강해지고 완전 똑같았어요. 와. 근데 이게 보통 제왕절개하고 그런 아이한테는 진짜 좋은 거 많이 먹이고 몰수도 꾸준히 해야 1년 정도 걸려야 그나마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3주 만에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더 플러스는 이렇게 한 아이는 안 한 아이에 비해서 유익균뿐만 아니라 병원성 박테리아가 거의 없었어요. 장내에.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결과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이게 시스템화 된다면은 이제 그런 이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야, 오늘 그 몰랐던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오네.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사실 이런 원리 아닙니까? 맨날 씻지 마라. 네, 맨날 청결만 강조하는 우리 최욱 씨와 달리 나 어렸을 때 얘기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빠 양말로 입 닦았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입병이 한 번도 안 났죠? 한 번도 안 났잖아요. 입병이 한 번도 안 났어요. 저보다는 좀 덜하시네요. 네. 아 그래요? 저는 어머니 대변과 함께 태어났으니까 네, 양말 정도야. 뭐. 아 저도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키도 크고 더 잘 아픈 데도 없고. 없잖아. 엄마 나 왜 그거 안 먹였어? 항상 사과씨 씹어 먹으라 그러시고. 왜 안 먹였어? 네. 근데 이게 뭐 위험도 이런 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사실은 의학적으로 뭘 하겠지. 이게 이제 초창기 연구다 보니까 초창기에 얼만큼 아이한테 적정량의 변을 먹여야 이제 정상적인 아이처럼 자라는지도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아이들한테 조금 먹인 아이, 중간 정도 먹인 아이, 많이 먹인 아기를 따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수년간 추적 관찰을 할 거래요. 네. 그래서 몇 년 뒤에 이제 적정량도 나올 거고. 네. 두 번째로 이 연구 그룹에서 유해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그룹에서 이게 정확하게 선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유해균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완벽히 제거된 똥을 먹여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혹시나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뭐 병원에 갈 리 없이 혼자 태아에게 뭐 자신의 똥을 먹이면 절대 안 되니까 야, 큰일 납니다. 똥 먹이지 마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약간 찍어 먹는 거 괜찮아요. 아예 안 돼. 안 돼. 아이씨. 더럽게 진짜.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확실히 그 자연 상태가 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걸. 네. 수십만 년 동안 우린 그렇게 만들어져 그러네. 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회피하더라도 그리고 피치 못하게 제왕절개나 몰수가 안 나오더라도 과학자들이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 지금? 지금 당장 이제 유산균 많이 드시고 아, 그 요즘에 유산균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건강한 산모나 태아의 변에서 골라낸
균만 뽑아서 그걸 섞어서 파는 유산균도 있어요. 결국 판매로 이어지는. 나 진짜. 유산균 광고가 좀 붙어야 되는 거 결국 아닌가요? 판매로 이어집니다. 아무튼 자연 상태 그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네. 거 오늘 새삼스럽게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오늘 대단히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